가격 해지 대신 폭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쟁 그리고 공급 문제 등으로 멈추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탄과 휘발유, 천연가스는 물론 그 외에도 밀, 파뮤 그리고 구리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게다가 대두와 냉동 삼겹살, 아연 등도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선 상태인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폭등이 지속될 종목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식성공TV 구독하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입니다. 자, 먼저 다행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어제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29%나 올랐는데요. 기술주는 역시나 실적 베이스로도 움직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오르면서 오늘 우리나라 지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나스닥 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있다면은 바로 연준에서 0.5포인트 외에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뉴스도 어느 정도 좀 상승에 좋은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0.5포인트, 0.75포인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연준에서도 이 가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 목표 설정이 어렵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중립금리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더라도 잠재 성장률이나 자연 실현율이 유지되는 바로 그런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올리지만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어야 되는 그런 금리를 말하는데, 이 문제가 이 중립적 금리 수준이라는 게 무정형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딱 정립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자각하지 못할 수 있고 모르고 지날 수도 있다. 결국 평상시에도 중립금리 수준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0.5%, 0.75%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올해 금리를 2.5포인트 수준까지 높인 후 내년에 4.25% 수준까지 더 높일 경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갑자기 대출이 좀 걱정되는데요. 실업률은 경기 침체 시기만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2.5포인트에서 내년에 4.25%까지 올릴 경우에는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 시기만큼. 반면에 연준이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3%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엄청나게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률 때문에 문제가 많죠. 10년 가까이나 지속된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연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릴 경우에는 실업률이 높아지고요. 빨리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10년 가까이 지속된다. 이 문제들 때문에 현재 증시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증시 차트는 바로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다우존스는 현재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점과 저점을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바로 중립적인 그런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다우존스가 0.7% 오저 올랐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9% 올랐습니다. 물론 상승률은 높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온 상황이라서 상승률이 크게 눈에 안 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9%나 오르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올려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저점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 절대로 현재 포인트 2668포인트는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서 계속 떨어져도 다시 올리고요. 떨어져도 다시 올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떨어지지도 않고 더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눈치를 보고 있느냐? 연준의 결정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달 50bp 그러니까 0.5%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0.5%는 어느 정도 좀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됐다. 문제는 바로 5월 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FOMC 정례 회의에서
0.5%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데 0.5% 올린다는 건 모두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5월 3일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주고요. 여기에서 0.5%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번에 올릴 때 과연 0.75%를 올리느냐 아니면 0.5%로 계속 금리 인상을 지속하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 남은 6차례의 FOMC 정례 회의 중에서 최소 3차례는 0.5% 금리 인상이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3차례 정도만 올린다면 시장은 그렇게 큰 충격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3차례가 아니라 더 많이 올리거나 또는 갑자기 0.75%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 더 시장은 충격이 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이렇게 저점에서 횡보를 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월 3일에 있을 FOMC 정례 회의를 여러분들 꼭 집중하셔야 되고 그때까지는 시장이 방향성 없이 계속 횡보하거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중에서 팜유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팜유가 인도네시아에 수출 중단 때문에 관련주들이 계속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팜유 정제유만 수출 금지한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싶은데 원유는 수출을 계속 허용합니다. 팜올레인이라고 하는 것만 금지를 하는 건데요. 인도네시아 농림부는 수출 금지 품목에서 RBD의 팜올레인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팜유 원유를 정제 표백 탈취하면 RBD 팜유가 되고요. 이후 또 공정을 거치면 팜스테아린과 팜올레인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팜올레인만 수출을 금지하는 거고 팜유 원유는 수출을 계속 허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올라갔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팜유 선물 가격이 7%까지 상승했었지만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품목이 원유가 아니라는 게 나오면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역시 선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같이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할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팜유 같은 경우에는 팜나무 열매를 쪄서 식물성 유지로 식용유, 가공식품 제조에 쓰이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품, 세제, 바이오 디젤 등의 원료로도 활용되는 게 바로 팜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식용유나 그다음에 과자 가격 이쪽에 신경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것 중에서 하나가 눈에 딱 띄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세제, 바이오 디젤 중에서 저는 오늘 바로 화장품 쪽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팜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리오프닝이라는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해제를 찬반 의견 수렴해서 이번 주에 다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해제만 지금 거의 남았거든요. 마스크를 해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가 그런데 해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수위에서 현재 제동을 하고 있고 찬반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인데요. 마스크는 가장 비용이 싸고 당연히 효과가 큰 방역 수단인데 특히 실외의 경우에는 실내보다 감염 위험이 20분의 1로 작기 때문에 굳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이주 이후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좀 반영을 된 건데 자, 현재 가장 큰 의견 2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실내는 아직 위험하므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유지하더라도 실외 마스크는 국민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확진자들이 몇만 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해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29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종목은 바로 이 실외 마스크 해제와 관련되고 팜유와도 관련된 종목 바로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화장품에 관련된 종목인데 화장품이 아닌 바로 화장품 원료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팜유 역시도 원료로서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으로서 팜유 가격 상승과 그 다음에 리오프닝으로서 화장품 원료주가 해당되는 종목
탑3 볼 테니까요. 한번 하나씩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대봉 LS입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현재 오늘도 3.40%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길게 보면 차트가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유지하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윗꼬리가 너무 길어요. 이 윗꼬리가 길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윗꼬리에서 올라왔었지만 바로 떨어졌다가 여기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이번에도 윗꼬리가 한번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에 올렸습니다. 그 말은 결국 여기 윗꼬리에서 물렸던 분들이나 이거 들고 가셨던 분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계속 올려준다면 이슈가 세고요. 그렇다면 한 번에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윗꼬리 가격대가 대부분 다 11,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시면 11,000원대 가격대까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지 아니면 다시 상승하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에는 좋은 종목이 바로 대봉 LS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도 한번 보시면 주봉 역시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점이 딱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저항선이라면 지지라인도 같이 보면 좋겠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이 삼각수렴 패턴이 완성이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대봉 LS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 바로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봉상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종목 여기에서 이 권리락이 나왔는데 바로 무상증자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슈는 바로 연상 또는 상한가 이런 이슈가 좀 많이 있었지만 얼마 전까지 저번 달까지 하더라도 무상증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저점을 정확하게 여기에 고점을 지지라인으로 이번에 뒤져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상승을 하려고 이번에 했었지만 실패했죠. 이 실패한 다음에도 저는 이 지지라인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횡보를 하면서 이 물량들을 소화를 하면서 간다면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지지라인을 지켜주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들고 갈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상증자 물량들이 나올 때쯤 된다면 한 번 더 하락세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요. 선진뷰티 사이트 주봉을 보시면 주봉 역시도 상승 추세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차트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 번 더 하락하는 것들, 지지받는 것들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바로 두 번째 종목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 KCI입니다. 자, KCI 같은 경우에 보시면 4% 이상 올라왔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조금씩이지만 저는 좀 보이고 있다. 특히 화장품 원료주들의 상승세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윗꼬리가 셌죠. 하지만 저 이 윗꼬리 물량을 거래량이 급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 또는 물렸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수익 실현 물량들이 다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윗꼬리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 번에 윗꼬리를 먹어줬다고 생각이 들었을 경우에는 여기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죠. KCI가 여기서 윗꼬리를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돌파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정도에서 1차적으로 매도하고 나서 흐름을 보거나 아니면 아예 올라간 걸 확인하고 여기에서 지지받는 걸 들어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도 같이 보신다면 주봉 역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박스권을 만들다가 여기가 보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이때 당시에 저항 라인을 이번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항 라인을 계속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여기에 물량들을 들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겠지만 이 물량들 전부 다 여기에서 받아주고 나서 지지받는다면 한 번 더 상승 확률 높은 종목을 저는 KCI로 보고 있습니다. 팜유와 관련된 인플레이션이고 또한 리오프닝과 관련된 화장품 원료주 세 종목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들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나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증시 잘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